뭡니까 이게. 네, 폴리스 라인. 오늘 낮에 했다고 그러네요. 폴리스 라인. 앞에도 폴리스 라인 쳤습니다.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는 끝났다고 하네요. 예. 오늘 4일차입니다. 어저께 밤에 포위하고 경고방송하고 이거 철거하겠다고 철거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경고방송하고 철거하겠다고 막 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나는 유권자다 방송하고 있는데 그 얘기 올라오더라고요. 예. 장난할 줄 알아요? 어저께 경찰들이 마크 하고요. 오늘은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요일이라 나오신 분들이 좀 적지만은 여기 나오신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야권 단일화를 기어코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각 당 대표들한테 어떤 압박을 가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4번째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 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고요. 이제 2번, 3번, 4번째입니다만 아직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부분 절실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봐야 뭐가 되겠냐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어떤 촛불들도 처음에 몇 사람들이 나와 시작을 했지 처음부터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온 거 아니고요. 한미FTA 작년 10월 15일 건국본에서 대한문에 천막을 치고 참 외롭게 투쟁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불이 붙어서 11월, 12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분들은 내일, 모레 계속 야권 단일화가 성공되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매일 평일에 7시, 6시 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6시 반입니다. 사실은 야권 단일화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부자가 될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고 원내 다수석이 되고 또 정권을 교체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 또 진보당 이정희 대표, 심상정 대표, 유시민 대표,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신들은 정말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일산에서 지금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열이 받아서 온 시민이 있습니다. 일산 시민 김모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산 시민 김한혜입니다. 집회는 많이 안 해봤고, 이제 회의 같은 걸 해보면, 저도 마이너 인생을 살다 보니까, 토론회 하면은, 여기 프로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5-6명 되는데, 앞에, 여기 단상에 있는 사람들 5-6명 되는데, 이 청중이 한 2-3명밖에 없어서, 사실 그분 모시고 싶은 정도의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또 지금 야권 단일화 주제도 아마 약간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누군가는 좀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열변을 토하고 말씀하시고 또 어제 젊은 여성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고민스러운 거는 야권 단일화 과정 속에서 감동이 없어서 결국은 야권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뛰쳐나온 이유, 저도 마찬가지 뛰쳐나온 이유가 일단 단일화는 뭐 어떤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마 결국은 이뤄내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당 지도부들한테 힘을 좀 보태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명쾌하게 보여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저렇게 계속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유권자들한테 그냥 실망을 줘서 야, 가고 싶지 않다. 정말 내가 왜 투표하러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갖거나, 내가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데, 야 놀러 간다 그러면 그냥 가라, 뭐 투표해봤자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래서, 그래서 좀 조속하게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큰 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열겠다. MB가 MB가 파괴한 것, MB가 무엇을 파괴하는지 한번 쭉 더듬어 보면, 막 취임하자마자 미국 가서 쇠고기 퍼주면서 광우병 사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태 저희들 같이 하면서 저희들을 괴롭게 했고, 그 다음에 용산 사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 또 국가보안법, 수배자들, 그 다음에 집회, 시위 자유 무참하게 집합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한테 이게 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설마 이보다 더 나빠지진 하겠냐. 아무리 명박이가 제가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큰 소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제가 이보다 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준 절차적 민주주의나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짓을 설마 하겠냐. 지가 뭐 독재자도 아닌데. 근데 지 멋대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진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바꾸려다 보면, 제가 민주당정부가 자꾸 단독으로 집권하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욕심이 많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힘차게 야권 단일화를 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당 대표들이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포기한다, 그럼 정말 이건 역사적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표직이나 직위에 물러나는 거는 둘째 손 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정치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될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들에게 요청합니다. 아까 이제 당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진보신당도 있고 녹색당도 오늘 창당하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요. 야권 연대를 조금 폭넓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당장 그냥 몽둥이 들고 쳐들어가고 싶지만, 확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건 우리들이 너무 성급한 생각이고, 또 현실은 또 현실에 있으니까 현실의 바탕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고, 당 대표들한테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투표장에 가기 싫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장 단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열받은 분답지 않게 차분하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구호 한번 외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선창하면 비포만 3번씩 해주세요. 하나디라 야권
이명박 집단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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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단일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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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사람이 적으니까 지명을 해서 있다 발언을 한 부분 듣겠습니다. 저요. 지금 잠깐요, 좀 배울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뺀지 먹은 거예요? 야권 단일화 어렵다 합니다. 그 이유가 개인들이 어떤 준비 과정들을 어렵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라내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하는 이야기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여론조사는 조직이나 인지도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지난번 집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한 1년 전을 돌아보십시오. 여기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 얼마나 많이 지고 있었습니까? 20% 진다고 여론조사에 나왔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도 안 되는 결과로 석패했습니다. 그리고 23개 구청장 거의 싹쓸이 한 게 그분들이 조직이나 인지도가 있어서 됩니까? 아무나 있습니다. 그때 들 가능성 없다고 아마 공천 쉽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보선 때 강원도 김은순 지사 엄보씨? 엄누구죠? 그분한테 많이 지고 있었죠. 찌라시 조선일보는 15% 지니 20% 지니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약 한 5% 정도 이겼죠. 이거 다 민주시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님 아무나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만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저희가 장단코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단일화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우리 여성 어떤 전사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영하 10도에서도 장갑도 안 끼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안단테 사랑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죄송한데 아무나 되면은 안 돼요. 한나라당스러운 사람들과 엑스맨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공천 줘서 돼봐야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일화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거의 하루 종일이죠? 네, 11시부터 시작해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노무현 초기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려고 초기 노사모들이 엄청난 교지저공청도 가지면서 아까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무슨 포장마차까지 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정작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의 저기 계신 민주통합당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안에서 지금 공천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조중동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니네 지금 공천에서 탈락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국민들도 공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공천이 잘 돼야 야권연대 이룰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말 아닌 사람들 자기 세력을 부풀려서 지금 민주통합당의 공천만 받으면 다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세력 밀어붙이면서 이대라인, 386세대, 또 노무현 라인, 노무현 전부 라인은 아니죠. 일부 라인.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올라가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이제 나와서 공천받아서 나와서 선거운동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은 이런 것도 안 깔았네요. 밑에 무슨 이렇게 폭신폭신한 것도 안 깔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시간 버려가면서 가정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국민들 바쁩니다. 4년 내내 뭐 사들강 막는다, 또 종편 막으려고 미디어 합법도 반대를 했는데 3년 내내 날치기 당했고, 거의 뭐 MB가 이룬 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한미 FTA 폐기 3월 15일과 그리고 이제 정권 재창출, 거의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면 자기 소임은 다해서 어디로 미국으로 튈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미국으로 튈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은 제가 저녁에 나는 유권자다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어저께 밤에 여기가 위험하다고 경찰이 철거를 할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을 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경찰 라인 이렇게 폴리스 벌써 쳐져 있네요. 오늘 물어보니까 오늘 오후에 쳤다고 하네요. 아직도 이럽니까? 네.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데서나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권리도 있고, 헌법 1조에는 국민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무수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명박 아웃도 아니고 야권 단일화 해라 이러는 한미 FTA 폐기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벌써 폴리스 라인을 치고 철거안에 만에 위협을 하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또 찍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경찰 사복 입은 경찰이 카메라 한 대 들고 체증할 준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데 어디선가 또 이걸 찍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예, 우리 정말 민주통합당 공천 엉망이입니다. 우리 똑바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공천 아닌 사람들이 올라가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들어가면 18대 국회나 19대 국회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18대 국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4번의 날치기에 턱하면은 난리치는 이런 국회였는데 19대에서도 그 꼴을 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잘못 뽑아서 국회의원 잘못 뽑고 대통령 잘못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러는 겁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19대 국회 잘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고요. 요번 주 돌아오는 주에 한명숙 당대표와 이정희 당대표 뭐 회동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일단 두고 보고 정말 야권연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불사질러 갑시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 꼭 이뤄냅시다. 불사질러 가자. 저기 안단대 사장님의 좀 과격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그 안단대 사장님이 아무나 얘기한 게, 제가 그 이 얘기를 한 거는 민주당 쪽에서 조직이나 인재대에서 일위하는 사람을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잘라내냐 이래서 그 사람 아니고 아무나 정말 정신만 바로박힌 신이라도 우린 당선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을 잘못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야권연대의 중요성은 우리 생존권입니다. 그냥 야당이 이겨서 기분 종전노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농어촌 문제도 있고요. 재벌들이 영세상인 잡아먹기, 중소기업 죽이기 이런 것들도 막으려면은 야권연대해서 우리가 다수 원내 의석을 가져야만 어떻게 막아볼 수 있고요. 한미 FTA 때문에 뭐 법안들이 그 이행법하고 충돌하면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발의한 법들 또 만들려고 하는 통과된 법까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과감히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 거는 야권이 다수상 최소한 200석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힘을 받고 또 그 새누리당 이 사람들 정말 벼랑으로 몰아서 절벽 밑으로 쓸어내리려면은 그 정도 숫자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선거법 운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선거법보다 앞서는 생존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관위들은 우리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라 해서 저는 어떤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한미 FTA 폐기에 단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 유권자 최 선생을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서울 유권자가 아니고 가천에 삽니다. 경기도 유권자죠.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야권연대라는 게 왜 꼭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꼭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환율 조작을 해가지고 환율 조작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한 900원 정도면 정상적입니다. 사실상 그게 정상적인데 왜 갑자기 117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냐 하면은 사실 이 수출 대기업만 살면 트리클 다운이 그리고 말하자면 낙수 효과니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전체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예전에 이미 많이 썼던 수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드러난 사실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네. 그런데 그 4년 동안 약 재벌들 즉 수출 대기업에게 넘겨준 돈이 환율 조작만으로 약 200조에 달합니다. 놀랍죠. 그 200조가 바로 이 재벌들, 즉 수출 대기업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SK 정유라든가 이런 식의 이 대기업들한테 넘어가는 동안 그럼 그 200조는 누가 덤터기를 썼느냐? 바로 우리가 국민들이 수입 물가로 덤터기를 썼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유가가 떨어질 때도 우리나라 유가는 오르고 전 세계의 유가가 오를 때는 우리는 2배, 3배 올랐습니다. 석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 전체를 감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해줬느냐? 사실 재벌들한테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1년에 연간 약 한 4천억에 달하는 전기세를 보조를 해줍니다. 국민 세금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은 조가 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별도로 국민이 그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재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애새끼들이 새끼를 깠습니다. 새끼가 새끼를 까기 시작했고 이 재벌놈들이 예전에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던 이 재벌놈 새끼들이 지금 새끼를 얼마나 많이 까놨는지 얼마나 많이 처먹어서 많이 까놨는지 지금 약 천 몇백 명 정도가 됩니다. 저 가문의 직계가 천 몇백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 몇백 명 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새끼들한테 뭔가 줘야 됩니다. 직접 새끼들, 즉 말하자면 자기의 자산을 직접 상속해야 될 것들은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니 또 아시다시피 에버그린인가요? 에버랜드인가요? 뭐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를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상속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상속을 하냐? 예를 들면 조 단위로 내야 될 상속세를 몇백억 내고 딱 다 먹어치웁니다. 다 넘기고 나니까 대한생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명희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삼성의 이건희한테 지금 왜 내 것 참여를 해놓은 내 거를 왜 니들 마음대로 이 자식한테 또는 니한테 다 넘겼냐 이러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소송 가액이 얼마냐? 이명희가 달라고 한 주식이 1조입니다. 1조. 근데 그 씨발놈들이 상속받는데 준 돈이 단돈 400억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최소 50%씩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십새끼들은 불법, 탈법, 온갖 위헌에 위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내놓고 지금 이 나라를 농단하는 기업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고 이 나라의
모페아라는 관료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환율 조작을 해서 4년 동안 무려 200조를 수출 대기업한테 넘겼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수입 물가로 다가왔고 중소기업 망하고 예? 영세기업들 줄도산하고 국민들은 예전이면 700원 800원에 버스 탈 일이 이제는 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이런 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벌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당들, 재벌만을 위한 대통령,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대다수, 즉 다시 말하면 한 1100명밖에 안 되는 그 새끼를 깐 거의 20몇 명밖에 안 되는 재벌놈 새끼들의 자식들 다 합해가 1000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쌍놈 새끼들 그야말로 날 때부터 금수저 타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고 그것도 불법 탈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그 자들의 만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당, 그런 대통령은 반드시 미국으로 수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렇게 수출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야당, 진짜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99%에 달하는 이 많은 국민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여론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활동과 정당의 그 단일화가 야권 연대가 필요한 거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미 FTA 폐기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폐기합니까? 사실상 폐기 못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크게 원하는 거는 사실 이번에 야권이 3분의 2 압도적 당선돼서 바로 MB 자체를 탄핵을 하는 겁니다. 탄핵을 해서 바로 3월 15일자 발효를 하는 한미 FTA를 폐기사안을 24.5조 2항에 따라서 바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덜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시다시피 한명숙 경의 지도부가 특히 저도 386 출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단태님 죄송합니다. 저도 386인데요. 386이지만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가치관이 없고 이렇게 비전이 없는 386들 없습니다. 우상원이 예? 임종석이니 뭐 하자는 사람들인지 난 모릅니다. 솔직히 물론 정당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고 선호관계도 있을 것이고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그런 사람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1987년 학생운동 전민중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노동 7, 8월 1987년 7, 8월 노동 대중의 어마어마한 투쟁들이 임금을 무려 300%, 400%까지 상승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나라의 유례를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97년 IMF 신탁통치 이래로 신자유주의 물결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 온갖 방식으로 분할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벌들 아가리에 다 쳐넣어가지고 경쟁력 갖추라고 국민이 세금 넣어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채들을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꿔줘 놨더니 그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그 재벌놈 자식들이 SSM이니 식자재 도소매업이니 빵집이니 뭐니 온갖 지랄을 다 하더니 심지어 여자 생리대까지 하는 여자 생리대 사업까지 하는 이따위 인간들 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잘못했느냐?
김대중 선생님은 잘못 안 했느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그럼 노무현 정권은 잘못 안 했느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지지하고 밀어나갔을 때는 그래 지금 당장 어려워서 그것을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정 해군기지 결정하고 한미 FTA 체결하고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자 이거죠.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살로 몰고 가는 그런 사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냐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름대로 다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공개 반성하고 사과하고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바로 그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만 그분들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훌륭한 정치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 방식의 하나가 뭐냐? 이제부터라도 재벌과 결연하게 싸울 준비를 하고 이 사회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강정 해군기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것을 당장 중단시키고 한미 FTA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치기법 무효화하겠다. 반드시 한미 FTA 모든 도서 조항을 없애거나 아니면 반드시 폐기하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되고 이것은 바로 미국과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민족 자존의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수의 여론들을 국민 다수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 야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권은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야권은 분열 안 되려면 지금 있는 녹색당, 사회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이 사람들 약해 보이지요? 세상에 항상 약한 것도 없고 세상에 항상 강한 것도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처음에 어땠습니까? 질이 멸렬했지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 교만해졌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잘해서 파이를 키워서 즉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해서 파이를 키워서 자기 목을 키울 생각을 아니하고 특정 지역구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당선된다는 한상에 빠져서 저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국민의 분열된 마음으로는 절대로 가반수도 어렵습니다. 박근혜가 어리석은 자 아닙니다. MB가 돌대가리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야권 단일화를 부르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격 판사를 그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좀 과격해서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말씀도 계셨지만 아프리카 방송은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씨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추선생께서는 공영방송 연설 때는 그런 말씀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미 FTA 폐기 단신농성 4일째인데요. 한미 FTA 폐기 발효가 3월 15일입니다. 지금 한 10여일 뿐이 남지 않았는데 어렵죠.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야권 단일화를 먼저 앞장서 외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3분의 2 의석을 만들어서 이명박이를 탄핵 후에 어쨌든 척결까지 하면은 이명박이 하는 것들이 모두 무효되는 그런 국민 정서가 있을 거고요. 그 후에 대권 승리 후에 폐기를 선언하면 되는데 만약에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한미 FTA는 이대로 흘러가고 우리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밤새 오고 싶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들까 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고함벌이 치고 끝을 내겠습니다. 밤새 오겠다는 거는 우리 야권 단일화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인데 저는 하고 싶지만 앞에 분들이 동의 안 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선결 조건입니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시는 분들 야권 단일화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압력을 가해 주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벽에 대고 단일화를 외쳐주십시오. 네, 고함벌 외치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되라 야권 이명박을 심판하자.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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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필요 없다. 무조건 단일화하라. 단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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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야! 명사회! 오늘 명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명사의 제발 좀! 네, 한미 FTA 폐기하라, 단일화, 촉구, 현종님 예, 집회 끝났습니다. 4일차입니다. 오늘 단식 농성.